오랫동안 비타민C를 챙겨 드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삼키던 그 비타민C, 실제로 몸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수용성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흡수를 스스로 조절하고 그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3g, 5g, 심지어 10g을 드셔도 막상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C가 고갈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몇 g을 넣었느냐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들어갔는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내 몸이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이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비타민C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저는 기능의학 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직접 봐왔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혈액 수치를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드시는 방식이 진짜 몸에 들어가는 방식인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직접 몸으로 시험하고 바꾸고 지금도 매일 챙기는 비타민C 방식을 공개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처음으로 몸으로 강하게 체감한 것은 2004년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루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g에서 12g 정도 먹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활력이 올라왔습니다.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일 정도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기능의학을 머리로 배운 순간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루 비타민C는 제 루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비타민C는 일반 용량과 고용량 요법이 체감 자체가 다를 수 있구나. 내게 맞게 쓰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영양소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타민C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루틴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루 형태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포조말 C를 알고 직접 복용해보고 제형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면서 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 기본 루틴은 알약 리포조말 C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에는 액상 리포조말 C를 추가합니다. 가루 비타민C를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과식을 했을 때, 위산 보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변비기가 있을 때 보조 목적으로 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타민C를 오래 드셨는데 실제로 몸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셨던 적 있으시지 않나요? 저도 그 의문이 루틴을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반 수용성 비타민C를 많이 드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신맛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몸의 설계 때문입니다. 수용성 비타민C는 장에서 흡수될 때 몸이 스스로 조절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삼키는 것보다 얼마나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수용성 비타민C는 물에 녹아 빠르게 지나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높이 올라왔다가 금방 빠져나갑니다. 반면 리포조말 C는 같은 비타민 C를 인지질 구조, 즉 작은 보호막으로 감싸서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한 형태입니다. 조금 더 높고 더 오래 남는 물결입니다. 연구 자료에서 리포조말 C는 일반 수용성 C보다 24시간 전체 체내 노출량이 더 높고 반감기도 더 길게 나타납니다. 혈중 최고 농도도 더 높습니다. 핵심은 점막입니다. 비타민C를 그냥 물에 녹인 형태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인지질 구조로 감싸서 장관 점막을 통한 흡수와 전달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리포조말 C의 설계 원리입니다. 물론 링거처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 수액은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훨씬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항암 중인 분들, 몸이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고용량 비타민C 수액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상에서 비타민C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리포조말 C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리포조말 C라고 다 같은 리포조말 C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름만 같고 실제는 다를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기준이 있습니다. 리포조말 C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C와 레시틴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저는 액상 리포조말 C를 만들 때 이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비타민 C와 레시틴의 비율 1:3. 리포조말 C는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C를 인지질 구조로 감싸서 점막을 통해 더 잘 흡수되고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그 구조를 만들려면 레시틴 비율이 충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면 리포조말 C라고 되어 있어도 이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히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상 리포조말 C에서 이 부분을 대충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영제와 첨가물도 최소화했습니다. 매일 먹는 제품일수록 몸에 매일 들어가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약 리포조말 C는 방향이 다릅니다. 알약 제형에서 1:3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형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먹기 어려워지고 매일 챙기는 루틴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알약 리포조말 C는 액상 리포조말 C의 단점을 보완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액상은 냉장 보관, 알약은 실온 보관, 액상은 정교함, 알약은 지속성. 액상 리포조말 C는 제형의 완성도와 흡수 효율을 더 중요하게 본 제품입니다. 알약 리포조말 C는 매일 빠지지 않고 먹기 위한 데일리 루틴입니다. 액상은 중요한 날 꺼내는 히든카드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알약 리포조말 C 500mg 기준으로 하루 3알씩 3번 먹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집중해야 할 일이 있거나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날에는 액상 리포조말 C를 추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루 비타민 C를 완전히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식을 했을 때 위산 보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변비기가 있을 때 보조 목적으로 씁니다.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물에 가루 비타민 C를 아주 약하게 타거나 레몬수를 넣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맹물만 마실 때보다 수분 섭취가 훨씬 잘 됩니다. 건강은 가끔 강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매일 먹기 번거로우면 루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비타민 C를 선택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이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비타민 C가 필요한가? 평상시 건강 루틴이 필요하신가요? 속이 예민해서 일반 비타민 C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으신가요? 몸이 많이 힘든 상태라 더 정교한 제형이 필요하신가요? 이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비타민 C를 하나로 보지 마십시오. 상황별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방식을 바꿔가면서 지금의 루틴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가루, 그 다음은 알약, 그 다음은 리포조말. 몸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필요한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제형의 특성을 알면 본인에게 맞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팅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것과 그냥 검색만 해보고 고르는 것은 몸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릅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한번 알려주세요.